갑자기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정리된 줄 알았던 사안을 다시 꺼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장과 업계는 이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높은 관세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절차였습니다. 보통 이런 조치에는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통보가 먼저 이뤄집니다. 공문과 실무 협의가 오가고 단계적인 조율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전 예고나 공식 문서 없이 언론 발언이 먼저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를 정상적인 협상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왜 지금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시점을 놓고 보면 미국 내부에서도 중요한 판단을 앞둔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관세 발언이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움직임을 선제 압박으로 해석합니다. 향후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시간을 무기로 삼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방식은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협상이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는 이미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번 상황도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요구가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 현금, 추가 부담까지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압박의 강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투자를 해도 관세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면 그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나라들의 사례가 거론됩니다. 큰 돈을 약속했지만 이후 조건이 바뀌면서 실익을 얻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이런 전례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태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고 일부는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계산도 등장합니다. 이 판단은 감정적인 반발이 아닙니다. 인건비, 운영비, 법적 리스크까지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제조업일수록 이런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압박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를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선택지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세가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자국 내 생산 구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규제, 소송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생산할수록 비용이 쌓이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관세는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대신 관세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선택지는 점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 전반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수록 투자 결정은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뢰 문제가 등장합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도 유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릅니다. 이 분위기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발언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과연 이 압박이 상대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이 이번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이 계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는 않더라도 속도를 조절하는 선택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구조적 강점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구조입니다. 이 요소들은 단기간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난도 제조업일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설비만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쌓인 노하우와 조직 문화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로 봅니다. 겉으로는 압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강점과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관세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더 강하게 요구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즉각적인 대응 대신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계산과 전략을 앞세운 선택입니다. 이 방식은 당장은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요구 조건이 계속 바뀔수록 처음 약속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 쪽은 기업들입니다. 정책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다수의 기업이 관세를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 정책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관세는 상대가 굴복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굴복 대신 다른 선택이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양보가 아니라 구조적인 계산으로 버티는 전략입니다. 이 선택은 단기 소음보다 장기 결과를 겨냥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닙니다. 신뢰, 구조,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더 유리한 구조에 서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판은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결국 이 상황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압박은 상대를 움직였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흐름이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만 놓고 보면 계산은 점점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단기적인 압박보다 구조적인 효율이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잠시 내려놓고 외교의 흐름으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관세라는 수단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쓰여왔습니다. 문제는 이 카드가 반복될수록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이미 그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외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상대가 다음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협상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조건이 계속 바뀌고 말이 달라지면 협상은 거래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이 순간부터 외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번 관세 발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공식 문서보다 공개 발언이 앞서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대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커집니다. 동맹 관계에서도 이런 방식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동맹은 힘의 우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약속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흔들리면 동맹은 협력에서 관리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즉각적인 반발이나 맞대응 대신 공식 절차와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선택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언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위협처럼 들렸던 말이 반복되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과 외교가는 발언 자체보다 실제 조치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적 시선에서 보면 관세 압박은 단기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반면 제도와 구조는 장기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공개 발언보다 실제 정책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 점에서 이번 사안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제 시선을 산업 현장으로 옮겨보면 분위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손익을 먼저 따집니다. 관세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비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용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면제, 내일은 부과, 다음 달엔 다시 협상이라는 흐름은 장기 투자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이런 불확실성에 민감합니다. 공장을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정책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투자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계산이 등장합니다. 관세를 막고 수출하는 경우와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에는 인건비, 규제 비용,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숫자를 모두 더하면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기존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은 산업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일수록 숙련도와 경험의 비중이 큽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고 같은 품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점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비 이전보다 인력과 기술의 이동 가능성을 더 고민합니다. 하지만 숙련 인력은 숫자로만 계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문화와 환경, 장기적인 축적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요소는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조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와 압박은 단기 수단이지만 산업 구조는 장기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한 쪽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쌓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미국의 경우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규제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부담입니다. 이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오랜 기간 효율 중심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용 대비 생산성과 숙련도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는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오히려 감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단기적인 압박은 뉴스가 되지만 구조적인 효율은 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기업들은 결국 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점에서 시장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업계에서는 관세 뉴스보다 실제 투자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누가 말을 했느냐보다 누가 돈을 움직였느냐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압박과 대응, 계산과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즉각적인 승패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압박이 반복될수록 그 압박은 무뎌집니다. 반대로 구조적인 강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 대비가 결국 결론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개 발언 뒤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점검합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야말로 향후 흐름을 결정짓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더 유리한 구조에 서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압박은 소리를 내지만 구조는 조용히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계산이 끝난 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압박은 상대를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아니라 구조가 말해줄 것입니다.